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자칭 귀염둥이 로얄마스터 박경희 인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너무 황당하셔가지고 코가 막히고 귀가 막혀가지고 저를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에게 주어진 50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반드시 저의 매력에 풍덩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잘 보내고 왔는데요. 저는 가을이 되면요, 그냥 쓸쓸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가을이 이렇게 이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높은 하늘과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석양이 이렇게 내려질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가 33살이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30대 초반의 애기 엄마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별로 많이 없으시네요. 네, 그래도 간간히 보이시는데 분명히 30대 초반에 애터미 정보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30대 성공의 꽃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한 지가 벌써 만으로 6년이 됐고요.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몇 살일까요? 네? 네, 39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귀염둥이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더 지진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매력에 빠져든다니까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7년이 지났는데요. 7년 전에 저는 정말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사람이 열심히 살면, 부지런히 살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내가 조금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조금 더 어른이 되면 형편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엄마가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6살, 8살, 10살을 홀로 키우는 가장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엄마가 한 번도 발 뻗고 주무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빨랫더미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요. 밤에는 또 생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셨고, 아침이 되면 저희들을 학교에 보내주는 그 일을 수년간 반복하셨어요. 항상 손발이 저려서 몸이 너무 고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냥 저는 막연히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아이들 시집장가를 다 보냈어요. 그러면 잘 살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 살고 있어야 되죠. 그죠?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놓고 어느덧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제가 엄마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잘 살고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힘든 노동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몸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무릎을 양쪽 다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은 잘 못하시겠지만 노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는데요, 어느 날 항상 저한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그늘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엄마가 그냥 할머니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뒷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늙어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흰머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머리가 언제 이렇게 휘어졌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됐어, 염색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일을 계속 하셔야만 되는 엄마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 삶을 계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은 엄마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저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조망만한 아이가 이렇게 웃고 엉덩이 실룩실룩하고 걸어 다니는데요. 정말 엉덩이를 깨물어주고 싶은 만큼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적 느꼈던 그 좌절감, 박탈감 등을 우리 아이들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면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이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100만 원 더 벌면 어떨까요? 인생이 확 바뀔까요? 200만 원 더 벌면 제가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벌어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재미가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희야, 이 치약하고 칫솔을 써보고 네가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 수당이 들어와 라고 하는 정보를 저한테 주고 치약과 칫솔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요, 30대 초반에 첫애를 키우고 있었던 그런 엄마들은 어떨까요? 까탈스러울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쓸까요? 굉장히 까탈스럽죠? 세상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필품들을 저는 쓰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줘서 그 제품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큰아이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안 나와야 되고 유기농 제품이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제품들을 파는 곳에 회비를 내면서 제가 제품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제품이 와도 저는 그 제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어딘가에.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남편이 답답했던지 치약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경희야, 이 치약 정말로 좋은데 네가 이것을 좀 더 사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남편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잇몸에서 피가 났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가 흔들렸어요. 근데 잇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절로 이가 빠져서 풍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애터미 제품을 써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더 비싸고 좋은 제품, 또 의사들이 이렇게 권해주는 제품들을 쓰고 있었을 때에도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도움을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뭔가 확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치약이 얼마죠? 네, 이것이요, 식약청에서 의약 F품으로 특허받은 제품인데 하나 2,9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쓰고 있었던 치약보다 5분의 1, 10분의 1 싼 치약인데도 훨씬 더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문 판매라든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가 어리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수당을 한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 세미나장에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16개월짜리 둘째를 업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서서 아이를 업고 이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있냐? 여러분들이 애터미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공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냥 그 말이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내가 반드시 이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세미나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등 뒤에 업고 있던 아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자기도 놀랬는가 봐요. 근데 아기들을 얼레고 달래가면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애터미의 경영 목표 1번이요,
고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애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정말 소름 그런 돋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회원가입 하셨나요? 자, 회원가입 하실 때 나 돈 내고 회원가입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소비자로서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훤칠하게 잘생기신 우리 이경철 본부장님께서 제품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제품 정도면 내가 한번 써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드셨죠?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는 컨셉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은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좋은 품질 제품을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로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중 누구나가 다 명품을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애터미 제품을 쓰시면 누구나가 다 이득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제품입니다.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나거나 이렇게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가장 줄을 많이 서 있는 곳이 어디지요? 예, 마트 앞이에요. 마트 앞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쓰는 생필품이 정말로 좋은데 정말로 저렴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소비자에게는 쓰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되게 하는 혜택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혜택은 사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요즘 어떤 우리 성공자분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대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직장 생활 하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사업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 돈을 벌려고 하면 사업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직장 생활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일단은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요, 점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내가 하려고 했던 아이템들을 재고로 쌓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대부분 다 넣어서 자영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애텀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첫 번째는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에게 이 소비자로서 제품을 쓰셨던 분들에게 사업자로서 내가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한테는요, 자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점포, 무자본으로 애텀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요, 가입하시자마자 바로 애텀이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의 사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 생필품, 누구나 쓰는 생필품을 다 내가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기회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냐고 하면요,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하실 때 아무도 돈 내고 하시면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가입을 하실 때 진입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간 유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싸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시스템입니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희들은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두 그룹으로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영사업들은요, 어떨까요? 내가 한 매출만 나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을 한다. 근데 식당 테이블에 의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10명 이상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만 돈을 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텀이라고 하는 사업은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내가 한 소개는 당연히 나한테도 인정이 되지만 내가 모르는 간접 매출까지 나한테 무한대로 인정해주는 이 마케팅 때문에 정말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서민들도 당연히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좀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 나갈 때는요, 창모자를 이만한 거 쓰고 갔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봐. 차를 타지 않으면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저를 뭐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애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서 소개만 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내가 하지 않은 매출마저도 나한테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이것이 저한테는요 굉장히 힘이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전 세계 원서버로 한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매출액의 35%를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수당을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하는 것이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입니다. 그런데요, 35%를 나누어 주는데 전 세계를 원서버로 나눠 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오늘 또 저희 조찬 모임에 보니까요, 이제 러시아 오픈하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8월 달에는 호주가 오픈을 했습니다. 매달 보니까 한 나라 정도가 지금 하반기에 오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국이나 나가 있는지 정확하게 세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나라들이 지금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텀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뭐냐고 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무역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무역부에서는요, 저가 일본에서 원재료 사급을 받아서 그것을 제조를 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 하나하나가 다 나갈 때는요, 반드시 핸들링 차지가 있어요. 그냥 제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돈이 들지만 이 제품들을 한 번 옮길 때마다 돈이 들어요. 이것을 포장을 해서 화물차에 이동하는 그 지게차 한 번 뜰 때마다 돈이 들고요. 컨테이너나 아니면 20피트,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면 배가 이렇게 내륙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 화물차를 다시 부두로 옮겨줘야 돼요. 부산이나 이런 곳으로 옮겨서 다시 그 물량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그 원하는 나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나라에 공장이 있거나 물류창고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핸들링 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 핸들링 차지들은 전부 다 물건값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경과 국경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관세나 부가세 등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거나 국제적으로 내가 뭔가 사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일들을 알아야 하고 전문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사가 나가진다고 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산 시스템, 물류 시스템, 그리고 택배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제가 그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싸고 좋다라고 알리기만 하면 제 뒤에는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버티고 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저에게 무료로 제공해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템 하나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 아이템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올 때까지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들겠죠? 그럼 해모임이라고 하는 아이템 한번 볼까요? 한국원자연구원에서 수년 동안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일반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것이 수십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취급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얼마의 돈을 줘야 그것을 제가 취급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의 돈을 주고 얼마를 내가 총판 얼마를 줘야 대리점권 얼마를 줘야 그 제품을 내가 아이템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오냐 하는 거예요. 애텀이라고 하는 이 도구, 아이템 이런 시스템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행운이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왔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전 세계 앞으로 수십 개국이 오픈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전 세계를 원서버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지 않아도 그것이 다 내 것으로 인정되는 이 놀라운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그 고객분들이 혹시나 제품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그런 의문점들이 있을 때 전화를 저한테 할까요? 아니면 고객센터에 할까요? 예? 왜 고객센터에 하지요? 고객센터는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던 동시에 그것은 저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고객센터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또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애터미 사업의 도구로 뛴다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마어마한 아이템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무한 단계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먼저 등록한 사람을 저희들이 나중 등록한 사람은 영원히 함께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영원히 돈을 벌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회장님께서는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든 나중 시작한 사람이든 간에 5천만 원 정도만 벌면 그 가정에 가정 경제가 다 돌아가고 뭐 쓰고도 남는다. 그래서 상한가라고 해서 한 가정당 5천만 원 정도의 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미 그 락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피라미드 아니냐, 일반 사람들 피해주는 그런 일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씩 계신데요. 애터미라고 하는 이 회사는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회원가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1번으로 다 5천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로 마케팅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안정적인 보상 플랜을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가 어때요? 예? 예, 어렵다고 얘기들 하죠. 경기가 굉장히 장기 불황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들 하기도 하고요. 지금 자영업자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이요,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계대출도 사상 최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어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불황이 깊어지면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 내몰려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본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업종이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프랜차이즈 하시거나 아니면 요식업 아니면 소매업 등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어때요? 자영업으로 나가면 보통 다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 많이 어려워질까요? 5군데 중에 4군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경기 불황이나 아니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자영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각자가 다 서로서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한 골목당 커피숍이 10개니 혹은 닭집이 10개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 무조건 하기만 하면
무점포, 무자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영업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쥐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 점검 잘 하시는 분들이요,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현실 점검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 그리고 내 나이, 우리 아이들의 나이,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나의 남은 노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실 점검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삶을 계속 살아갔을 때 안정적인 삶이 온다, 비전이 있다,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 선택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행여나 내가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현실 점검을 하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것이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 나는 사는 삶이 이 삶이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그 삶을 내가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 노후는 반드시 내가 한다. 그리고 저는요, 집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보따리 짐을 싸들고 이사를 다니시는데요, 학교를 갔다 오면 이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집에 엄마랑 손잡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막 뛰쳐나와요. 왜 뛰쳐나오게요? 왜? 애들이 3명이나 있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전에는 집이 따닥따닥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주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세대기가 애기가 있다고 하면은 애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뭐냐고 막 투닥투닥 거리고 싸우시다가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면요,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누구 책임일까요? 에? 저희들 책임인 거예요. 화장실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시끄럽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엄마가 집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셋 데리고 매번 이사 다니는 것이 힘들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내가 만약에 살면서 우리 엄마가 평생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 한 칸 내가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만 된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인생 시나리오를 제 머릿속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요, 이거를 넣고 나니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3년만 우리 집에 와서 아기를 봐줘라. 그러면 내가 엄마 노후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더니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육두문자까지는 안 하셨는데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네, 맏딸이 다단계 한다고 엄마 일 그만두고 와서 애기 봐주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으셨겠죠, 그죠? 근데 제가요, 저는 그걸 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계속 쫄랐어요.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요, 애텀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돈이 필요하거나 경험이 필요하거나 학력이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니 3년만 봐주라고, 그러면 내가 엄마 노후 해준다니까, 엄마 노후 내가 편안하게 해드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쫄랐는데요, 저희 엄마가 못 이겨서 저희 집 와서 아기를 봐주게 되면서 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면요, 결단을 하시게 돼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면 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어떻게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창의력이 생겨서 각자의 그 상황에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요, 저희 엄마를 일을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2살, 3살 된 아기랑 7살 된 아들을 우리 엄마한테 봐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16개월, 저희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16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근데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데 보내놓고 하면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으앙! 아파트를 나올 때까지 아이 울음소리가요 계속 들려요. 근데 제가 그때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내가 느꼈던 그 가난의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 순간에 제가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엄마가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고요. 어느 날은 다른 지역에 후원을 갔어요. 근데 12시나 1시쯤 돼갖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잠을 깜빡 졸았는데요,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기 전화기 때문에, 전화 소리 때문에 제가 깼습니다. 애기가요, 큰애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 근데 밤늦게 오다가 사고 났는 줄 알고 엄마 너무 놀라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 그 아이들한테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을 하기 위해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계속 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됐던 많은 일들은 인생 시나리오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적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반드시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고 하면요, 우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생 시나리오로 가는, 나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가는 데에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죠. 그죠? 이 공간,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가기 위한 이 기간, 공간 안에 과정을 우리가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일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 초대한 분들에게요, 이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의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아시는 일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제가 그거를 다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마케팅의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요, 이 일로 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기간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5천만 원 벌고 싶어, 1,000만 원 벌고 싶어.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5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내가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의 목표에다가 중기, 단기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몇 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야 하는지, 2년 안에 나와 함께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몇 분을 모시고 와야 하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몇 명의 소비자를 만들고 그리고 얼마의 포인트를, 얼마의 제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세미나에 초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자를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와
두 번째는요, 그 소비자한테 내가 얼마의 포인트, 얼마의 제품들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장소에, 세미나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주변에다가 정말로 좋은 제품이 애텀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있어, 생필품이야, 이것을 써보면 너무너무 좋아, 너도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 소비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현실 점검을 잘 하시는 분이 애터미 사업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소비자분들에게 이렇게 현실 점검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현실 점검을 해야 소비자 현실 점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가서 에이 그 돈 벌어가 먹고 살겠나? 네, 그래가지고 노는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죠? 야,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 이야기를 소비자분들한테 해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게 됐는지 내 현실 점검을 하고 나의 목표를 다른 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현실 점검이 저절로 스스로 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소비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했는지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사업 설명이 되고,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도 내가 우리 엄마 집 사주고 싶어, 나도 우리 부모님 노후 해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 한 분, 두 분 따라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일이 진행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공대를 나와가지고 자동차 설계하는 일만 2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었어요. 당신 퇴직하고 나서 벌어놓은 돈 갖고 노후가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 노후는 할 수 있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 원하는 것만큼 공부를 시킬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하냐고. 이제 좀 5년, 10년만 있으면 퇴직할 거고 남아있는 50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그래서 제가 터미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저한테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자기 일에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20년 동안 했는 일을 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직장 생활이 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안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퇴직했다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고 애터미를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애터미 알아보러 왔는데요, 자기는 그런 남자들 간의 상하 조직, 공대 이런 데 나왔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5천만 원 벌겠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5천만 원 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거나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거나 뭔가 틀을 깨거나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냥 안주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5천만 원 한번 벌어보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분들 자체가 보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걸 이제 알아먹었구나 이렇게. 그런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소비자를 만들고 꿈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꿈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왜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요, 꿈이 있는 사람 찾아졌을까 안 찾아졌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어떻게 찾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알려줘. 당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알려줘라. 시골에 계신 부모님 농사 더 안 짓게 하고 싶다며, 그 집 다시 당신이 일으키고 싶다며 당신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
그 시골에서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자란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나 우리 부모님 집 지어줄 거다, 그래서 이 선택했다,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못 알아먹으면 그냥 놔두고 알아먹은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1000명 만명 이야기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알아먹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무한단계 무한 누적으로 내가 그 어떤 한 명만 알아먹어도 그분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표가 없고 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꿈꾸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더니요, 시동생을 사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랑 또 저 여동생이 이제 본부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올케, 그리고 또 시동생,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우리 애들 3년만 봐줘라. 그러면 내가 엄마 새끼도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새끼가 누구죠? 네, 동생들이죠. 그냥 동생들이요, 애터미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제가 책임진 거예요, 아니에요? 책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라서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 시나리오, 현실로부터 인생 시나리오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매일매일 내가 소비자 얼마 만들고 포인트 얼마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몇 명과 초대를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신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애터미 세미나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성공할 때까지 세미나에 빠지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왔는데 세미나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다음에도 좋았어요. 다음에도 좋았어요. 다음에도 그랬어요. 다음에도 그랬어요. 그냥 다 아는데?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맨날 다 아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애터미 세미나가 처음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그 알짜배기 그 노하우들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저를 다 애터미 제품 다 써주지 않죠. 어디 젊은 세대가 거짓말하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국가기관을 팔아먹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아저씨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상처받아서 세미나에 왔는데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과연 저 성공자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또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미나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영락 없는 미용사더라고요. 그분이 통닭집 아줌마, 운전수, 미용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리운전 기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서민들이, 소소하게 그냥 자기가 삶을 살던 서민들이, 그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과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면 저 자리에 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분들이 사업을 했던 그 노하우들을 매일매일 제가 메모하고 배워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떠세요? 이런 모습이 더 좋으시죠? 네? 제가 처음에 귀염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염둥이 같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도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요, 40이 되기 전에 2억 이상의 연봉자 클럽인 로얄리스 클럽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미나장에 오셔야 한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 보시면 다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소비자 만들고 세미나 안에 와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아줬고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 벌어서 여러분들 그 돈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돈이야 너무 좋아 배불러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돈 벌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고 하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야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요 아이고 어머님 저 그 돈 벌려고 일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고 하면요, 저희 아버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셨어요. 폐암 3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야야 네가 병원비 다 낸다고 했다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낸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다 낸다고. 근데 제가 만약에 남편이나 제가 직장생활 해서 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뜻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머님한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 돈 벌려고 이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로얄마스터 되고 나서요 남편하고 같이 지금 부부 사업한 지 4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BMW 매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막 보고 있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신랑을 만났을 때 그 프라이드 엉덩이 없는 거 아세요? 네, 엉덩이 없는 프라이드 흰색 언제 출고되는지 모르는 그 흰색을요 남편이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RV 이런 차들 없었을 때인데 시골에 계신 어머님하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다녀야 된다고 프라이드를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21살 때인가 2살이었는데요 프라이드 타고 연애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그 차 탈 때마다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를 저희들이 폐차할 때까지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차를 계약을 한다고 가 있는데요 옛날에 프라이드 타던 생각도 나고 또 그 프레지오 그 봉고차도 오래 탔거든요. 그 차 타던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 차 계약을 할 때 남편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돈 쓴 거 아니죠? 근데 행복하더라고요. 또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고 하면요 저희 아버님이요 병이 갑자기 폐암이 드셨는데 나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남편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장남인데요 내가 이제 효도하려고 하니까 어른이 아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받고 하는 것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살림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식이 4명이 있는데도요 다들 직장생활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유가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 시간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저한테 장례식 치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희야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메 걱정 마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사니더 걱정하지 마소. 의성 사람이거든요. 안동 아시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성공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애터미라고 하는 도구를 만나서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찌질하게 살았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자식 노릇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는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드린 지가 벌써 4년인가 5년이 지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달러 타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일이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큰 돈 필요한 일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모두 애터미를 통해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그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